안녕하세요. 성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NDA, 이 비밀 유지 약정서 작성 시에 쉽게 간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힘들게 개발한 기술 또는 독점적인 정보도 결국엔 상업화를 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수익을 얻기가 어렵죠. 이 독자적인 상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 제3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상업화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거나 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의 기술 그리고 정보를 해당 파트너와 공유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이 정보를 기밀로서 유지하고 파트너십 상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법적 수단이 필요한데요. 이때 활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비밀 유지 약정서, Non-Disclosure Agreement, NDA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NDA는 사업적 제휴나 파트너십 관계 또는 그 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NDA 체결이 표준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미국의 VC들은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들과의 관계에서 이 NDA를 체결하는 것을 응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따라서 제약이나 생명과학 등의 특허가 매우 민감한 몇 개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 VC들이 NDA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낙담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아주 민감한 정보들만이라도 비공개 처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등에서 NDA 템플릿 또는 NDA 샘플 등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샘플들을 그대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지 문의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정식 계약이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 NDA 작성과 검토에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템플릿을 활용하더라도 최소한 반드시 그리고 확인이 필요한 이 몇 가지 사항들,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비전문가들이 많이 간과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가 일부 잔존 정보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당사자 회사의 직원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정보도 포함합니다. 결국 이 조항은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가 NDA 계약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어떠한 목적으로든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주로 정보를 공개하는 입장이라면 이 NDA상에 잔존정보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본 NDA가 나의 지식재산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조항을 NDA상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수출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은 상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거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기술 정보를 외국 기업이나 외국 국적의 사람에게 공개하는 경우도 수출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청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란, 쿠바, 북한, 시리아 등의 국가들의 기업이나 그 국가의 시민들이 개입된 거래라면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방적 NDA에서는 당사자 일방만 비밀 정보를 제공받게 되므로 해당 당사자만 비밀 준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면에 상호적 NDA에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비밀 정보를 제공받게 되므로 양 당사자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비밀 준수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일방적 NDA에 사인을 하고선 상대방도 상호적 NDA에 동의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나의 중요 정보가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이상 반드시 상호적 NDA인지 아니면 또 상대방 동일한 수준의 비밀 유지 의무를 지고 있는지, 상대방도 똑같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는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상호적 NDA 사인을 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의 잠재적인 경쟁자라면 더욱 그러한데요.
불필요하게 사인한 NDA 하나 때문에 나중에 동종업계에서 경쟁을 할 때 중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NDA를 위반하였다는 클레임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NDA상에서 비밀 정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 등도 매우 중요한 검토 사항이긴 하나 오늘 영상은 비전문가들이 간과하기 쉬운 내용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NDA는 어쩌면 가장 많이 접하고 많이 체결하게 되는 계약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NDA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항상 이 나의 지식 재산과 영업 비밀의 보호라는 부분과 이 사업 관계의 진전이라는 부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다시피 VC와의 관계에서 무리하게 NDA 체결을 요구해서 협의가 중단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라이센스 계약에 앞서서 NDA 체결을 간과하고 비밀 유지 의무가 없는 상태로 나의 중요한 영업 비밀이 외부에 공개되어 버리는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